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로 기자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OCI홀딩스가 주식 거래라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상 두 기업이 일종의 결합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모습인데, 그런데 한미사이언스 안에서 이와 관련해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 지난 월요일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정확히는 한미사이언스의 오너인 송영숙 회장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이 두 회사 간 주식 거래가 불법이라면서 그러면서 좀 여러 언론에 나와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죠. 저희 이슈체크는 이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간의 지분 거래와 관련된 이 이해관계자들의 발언을 놓고서 생기는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OCI의 이우연 사장이 진짜 이 한미그룹 내의 가족 간 갈등을 몰랐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임종윤 사장이 두 회사 간 맺은 계약이 위법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타당한지, 그리고 세 번째, 한미사이언스 지분 51%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임 사장의 발언이 가능한지입니다. 이걸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일단 먼저 이우연 사장이 진짜 한미그룹 가족 갈등을 몰랐을지입니다. 지난 15일 나온 중앙일보 보도를 좀 보면요. 임종윤 사장은 14일에 이우연 회장을 직접 만나서 통화 포기를 설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 사장이 만난 뒤에 중앙일보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우연 회장이 이런 한미약품의 내용을 몰랐다며 놀라더라. 서로 세부 사항을 파악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지난 15일 임 사장과 머니투데이가 한 인터뷰에서도 나옵니다. 임 사장은 한미약품의 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제죠. 지난 14일이죠. 이우연 회장과 만났을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회장이 대래 내가 아직까지 이 계약서를 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놀라더라. 그러면서 동석했던 이 김남규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대표에게 왜 이 계약서를 공유하지 않았는지를 묻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죠. 그래서 요지는 지난 14일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이우연 OCI홀딩스 회장이 만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임종훈 사장과 엄마 송영숙 회장 등 이 한미그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OCI에서 이 지분 거래를 결정하신 분이 이우연 회장인데, 거래 상대방의 오너 일가 갈등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전반적 상황을 봤을 때 이 회장이 실제로 그걸 몰랐다라는 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지분 거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번 지분 거래는 크게 3단계, 유상증자, 주식 양수도, 현물 출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한미사이언스는 지분 거래 전에 지분율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이후에 유상증자, 첫 번째 유상증자를 통해서 총 643만 주 정도를 발행을 합니다. 이 지분은 고스란히 OCI홀딩스가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양수도, 이 주식 양수라는 건 주식이 거래되는 걸 뜻하죠. 이 송영숙 회장, 그리고 송영숙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가연문화재단, 이 두 곳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OCI홀딩스에 매각을 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주식을 나눠주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량이 안 나왔는데, 근데 저희는 가연문화재단이 전량, 그러니까 343만 주 전량을 다 OCI한테 팔았고, 그 나머지를 송영숙 회장이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서 지분율이 이렇게 남았다라고 일단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현물 출자. 그러니까 현물 출자는 한미사이언스 주식하고 OCI홀딩스 주식을 맞바꾸는 걸 뜻하죠. 정확히는 이 송영숙 회장과 임지연 사장이 가지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주식 678만 주를 OCI홀딩스가 신주를 발행해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율 총 27.8%를 확보하는 단일 최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서 주목할 거는 한미그룹의 오너 일가인 송 회장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임종훈, 임종윤 사장, 이 둘의 주식에 어떤 변동도 없다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는 이 송영숙 회장, 그리고 송영숙 회장의 딸 임주연 사장,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가연문화재단,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 셋의 지분율의 변동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임종윤 사장, 그리고 임종훈 사장, 이 둘의 주식 수는 최초에도 이수량 693만 주와 738만 주, 그리고 맨 끝에도 693만 주, 738만 주로 완전히 똑같죠. 다시 말해 이 거래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주요 주주인 두 형제는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OCI 측은 이 거래 당시에 당연히 이 사실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래 당시에 최소한 한미그룹 측의 아들들의 의사는 어떤지 물어보는 게 정확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거래가 이 OCI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 취득도 아니고 다른 거대 회사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는 건데, 근데 이 회사의 주요 주주가 이걸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상황 자체가 경영권 분쟁으로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OCI의 이우연 회장이 한미그룹 내용을 몰랐더라는 임 사장의 발언, 그러니까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조금 이상해 보이는 그런 대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OCI의 이우연 회장이
이런 내용을 알았을 만한 두 번째 이유, 그거는 바로 이번 거래에 등장하는 라데팡스 파트너스 때문입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운용사는 기업 오너의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상속과 승계, 이해관계 조정, 다양한 기업 상속 상황에서의 자문 해결 경험이 있다라는 것들을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 라데팡스는 한미그룹의 경영자문 역할을 꽤 오랫동안 맡아왔고요. 그리고 2023년 5월에는 외부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주식을 인수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이번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지분 거래에서 라데팡스는 이번 딜의 거래 총괄 자문까지 맡은 것으로 전해지죠. 근데 한미사이언스의 오너 간 갈등 이야기는 보시다시피 2022년께부터 나왔습니다. 임종윤 사장이 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직에서 물러난 게 이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모친과 갈등을 겪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들이 실제로 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그룹의 경영 자문 역할을 했던 라데팡스가 이걸 몰랐을 가능성은 꽤 적을 듯하고요. 그런 면에서 OCI가 이번 딜에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 그러니까 아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취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 임종윤 사장이 이 OCI와 한미그룹 간 지분 거래가 위법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주장이 타당할까입니다. 임종윤 사장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OCI홀딩스 간 지분 거래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머니투데이와 했던 인터뷰 내용을 먼저 보면요. 임종윤 사장은 기업 간 결합 시에 필요한 실사나 경제적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두 기업 간 결합이 신고를 허가 승인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 확정적으로 이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표를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사실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모두 이 거래를 놓고 양측 회장은 합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주식 거래를 상법상 합병으로 봐야 될지는 좀 약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상법상의 합병은 서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완전히 일체화함으로써 새로운 하나의 기업으로 형성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번 거래는 주식 거래가 있었지만 실제 그런 절차가 있지는 않았던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지난 16일 임종윤 사장이 서울경제와 한 인터뷰도 좀 살펴볼게요. 임종윤 사장은 기업 통합을 진행할 때는 사업적 절차적 타당성 검토를 몇 달에 거친 데 진행해야 하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의사결정을 했다. 사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내용을 좀 더 보면요. 기업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합병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이건 특별주주총회 사항이다. 그러면서 기업 결합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뛰어넘었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하죠. 임 사장이 말하는 특별주주총회 사항이라는 거는 정확히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이 특별결의 사항 중에는 회사의 분할 그리고 분할 합병이라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 사장이 이런 주장을 하는 듯 하는데 다만 앞서 말했듯이 이번 주식 거래는 이제 법적 합병, 그러니까 상법상의 합병이라고 보기는 좀 약간 미지수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 사장 또한 이게 기업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합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고요. 또 임 사장 말처럼 이런 사실상 합병이 실제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지 또한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임 사장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 한미사이언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또 보면요. 임 사장은 이번 계약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 유상증자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나오죠. 실제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면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임 사장의 주장은 맞는 내용이긴 합니다. 실제로 특별한 필요성 없이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은 이 일반 주주의 신주의 이수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법적 판례가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미사이언스가 실제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러니까 유상증자 전에 경영권 분쟁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상황이 법적으로는 꽤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 저희 이슈체크에서 지난해 2월에 있었던 SM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를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밖에 좀 볼 사례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2016년 있었던 USR과 PC디렉트 간 소송입니다. 먼저 USR은 장내외로 주식을 취득해서 총 132만 주를 확보해서 2016년 3월 2일에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취득해서 기존 주주였던 이 서대식 대표의 주식수를 뛰어넘은 거죠. 그리고 약 2주 뒤인 2016년 3월 15일 이 PC디렉트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거래처 A사, B사 두 곳에 총 48만 주의 유상증자를 결의를 합니다. 회사는 이에 대해서 재무구조 악화에 따라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게 정관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이 두 주식을 합치면 170만 주가 되니까
USR이 취득한 132만 주를 뛰어넘게 되죠. 그러니까 USR은 이건 경영권 방어 목적이다. 서대식 대표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법령이나 정관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발행했다. 라고 하면서 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실제 본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유상증자를 경영권 확보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일단 회사 측은 유상증자 목적이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말을 했었죠. 근데 법원은 이게 신주를 발행해야 될 정도로 돈을 끌어와야 되느냐, 그 정도로 재무구조가 안 좋으냐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신주 발행 3개월 전에 전환사채 32억 원 규모를 발행했었으니까 이미 현금을 확보한 상태였고, 그러면서 금융기관 여신한도가 줄었다라는 사정만으로 이 주식을 긴급하게 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 인수권을 제한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PC디렉트가 A사, B사를 통해서 매출채권을 제때 회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매출채권을 늦게 회수했으니까 그만큼 돈을 늦게 받는 거고, 이거는 A사, B사의 신용을 제공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신용을 통해서 유상증자 주급을 납입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의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사, B사를 통한 우호 지분을 늘려서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는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죠. 두 번째 볼 판례는 2012년 있었던 한창제지와 KCC전자 간 소송입니다. 당시 한창제지는 법정관리 체제에 있었는데요.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17%에 불과했고, 이 KCC전자 등의 지분율이 8% 정도로 좀 어느 정도 따라잡은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 상황에서 2012년 4월 이 한창제지가 대주주 일가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를 합니다. 약 5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기로 하고, 그리고 이걸 시설자금 구축의 명목으로 들었죠. 그러자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KCC전자가 신주 발행 금지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KCC전자는 이 한창제지가 시설 투자가 긴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렇게 증자를 하는 거는 대주주 일가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대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늘어나니까 이거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판결을 보면은 이게 원심과 이후 항소심, 상고심의 판결이 바뀝니다. 일단 1심 판단을 보면은 회사가 시설 투자를 위해서 외부 자금을 조달할 필요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 또한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KCC전자가 이 시설 투자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회사가 답변을 피했고, 그래서 KCC전자가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라고 통보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KCC전자가 사내이사 선임안을 주주 제안으로 이제 주총에 상정을 했는데 부결이 됐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창제지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자금 수요가 있지만 이게 제3자 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의 신주 이수권을 배제해야 되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3자 대상 신주 발행은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 판단은 2심에서 좀 뒤집힙니다. 다시 말해서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다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관련해 2심 법원은 이 KCC전자가 이사 선임 주주 제안을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현 경영진의 문제점 등 경영권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또한 추천된 이사도 주주총회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제안 내용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발행하더라도 대주주가 최대주주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시다시피 채권단이 최대주주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타 주주들의 지분율 감소 또한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한창제지의 경우 경영권 분쟁 상황인지 여부가 일단 부정확하고, 또 신주 발행에 따른 지분율 희석 효과도 상당히 적으니까 회사가 또 돈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으니까 유상증자가 적법했다라고 본 겁니다. 이런 판례를 봤을 때 실제로 법에서 보는 경영권 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다.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미사이언스 사례로 돌아가서요. 임종윤 사장의 주장대로 한미사이언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진짜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 법원이 이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혹은 유상증자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이 촉발된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따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는 의문인 세 번째, 이건 바로 임종윤 사장이 진짜 한미사이언스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난 15일 서울경제와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임 사장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데 먼저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선다. 그러면서 이 송영숙 회장 차남인 임종훈 사장, 그러니까 동생이죠. 남동생 이 지분 10.56%, 그리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지분 11.52%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 뭐 소통을 하고 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경영 중인 코리그룹을 통한 지분 확보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대 지분 확보 목표는 51%고 또 임종윤 사장은 현재 운영 중인 기업들이 조 단위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그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기관 투자자들한테 설명해서 그래서 이런 비전들을 강조해서 지분을 확보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일단 임 사장은 우호 지분, 그러니까 동생 임종훈 사장 그리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지분을 일단 다 확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부족한 지분은 이제 자기가 가진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달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일단 어떤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야 될지 한미사이언스의 지분 구도를 좀 보면요. OCI 거래 전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입니다. 송영숙 회장 지분율이 12.0%로 가장 많은데요. 보시다시피 임종윤 사장 그리고 임종훈 사장 이 둘의 지분율은 각각 10.2%와 10.9% 합치면은 2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신동국 회장, 그러니까는 부친의 고향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과거에 이 한미사이언스 지분 12.5%를 취득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분을 다 확보한다라는 가정하에 지분율 33.6%를 확보할 수가 있고, 거기에 특수관계인 지분율까지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일단은 부정확합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보도상 임종윤, 임종훈 형제 이 둘의 지분율은 일단 함께 묶일 걸로 보입니다.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신 회장의 지분 향배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임 사장의 우호 지분이 된다면 이 임 사장 측은 3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건 확실하죠. 여기에 나머지 특수관계인 지분이나 이 재단 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35% 정도까지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임 사장은 나머지 약 15%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미사이언스 지분 15%의 가치는 대략 얼마일까요? 이런 수치를 10시 현재의 한미사이언스의 주식 차트인데요. 주가가 49,150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보시다시피 3조 4천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조 4천억 원에다가 지분율 15%를 곱하면 대략 5천억 원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종훈 사장이 확보해야 될 15%의 값어치가 약 5천억 원 수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임종훈 사장은 현재 운영 중인 회사를 통해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이끄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일단 코리그룹은 비상장사라서 기업 가치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DXVX라는 곳은 상장사인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약 2천억 원 수준입니다. 더구나 이 회사에서 임 사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19.25% 정도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 임 사장은 본인이 이끄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조 단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인 DXVX의 기업 가치가 조 단위가 될 수 있는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DXVX가 3분기까지 누적으로 달성한 매출이 약 300억 원 수준이고요. 여기에 영업 손실을 5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조 단위에 이르려면은 이 정도 실적 가지고는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분 15%의 값어치가 현재 시가 기준으로는 5천억 원이라고 말을 했지만, 근데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더 촉발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임 사장이 필요한 자금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임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 과반을 차지해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조금 허황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사를 보면요. 이 임 사장은 이 서울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사모펀드와 손잡을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투자은행 업계에서 관심을 표명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이번 1분기 중에는 밝힐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 변동이 심한 기업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모펀드가 어떤 담보를 바탕으로 투자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임 사장이 우호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고, 그리고 투자은행 업계에서 관심을 표명한 곳이 있었고 그걸 이번 1분기 중에 밝힐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저희는 이번 시간에 이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지분 거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오는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 이슈체크는 향후 벌어질 한미그룹과 OCI홀딩스 간 지분 거래 관련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